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논문 심사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의 논문 심사 시스템을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논문이란 무엇인지, 논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심사되어 등록되고 공유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논문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보고요. 그 문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안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논문 심사 시스템을 설명드리기 위해 블록체인의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그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점과 숙제로 남겨질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순서는 논문 심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논문이란 학문적 연구 결과를 논리정연하게 쓴 글입니다. 논문은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주제죠. 아마 저보다도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만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연구자의 연구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논문을 작성했는지를 통해 평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IF,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피인용 지수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자신이 쓴 논문이 얼마나 많은 인용을 당했는지, 다른 논문에 자신의 논문이 얼마나 많은 참조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논문을 평가하게 되고 또 그 논문을 쓴 연구자를 평가하게 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회는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통신학회에서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이론,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학문적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의 학문적 교류는 주로 논문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학회가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회에 투고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결과를 알리고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적인 발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피인용 지수,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 팩터에 대한 예제입니다. 우리 학교 서모 교수님의 논문 인용 지수인데요. 상당히 높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간단한 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성된 논문은 어떤 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될까요? 논문이 게재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진 논문은 논문의 주제와 방향성 등을 따라 학회를 선정하여 논문을 투고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연구 결과 평가를 학회에 맡기는 것이지요. 투고된 논문은 먼저 학회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학회장, 즉 편집장에게 가게 됩니다. 편집장은 앞서 말한 논문의 주제나 방향성에 따라서 논문을 평가하여 논문을 드랍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에게 넘기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편집장이 고용하게 되며 보통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하여 3가지 결과를 내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재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완성도가 높고 학회의 취지에 잘 맞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려지는 결과입니다. 게재가 판단을 받을 경우에 투고자는 논문에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 않고 학회에 등록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판정은 심사 후 게재가입니다. 이 경우 논문이 몇 가지 수정을 거친 뒤 학회에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투고자는 논문을 심사에 맞게 수정한 뒤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2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 논문이 드랍되게 되고 이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보완하여 다시 투고하거나 혹은 더 적합한 학회를 찾아 논문을 투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평균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현재 학문의 발전 속도에 빗대어 봤을 때 다소 느리지 않나, 다소 오래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논문 심사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건 어떤 문제가 있겠네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현재 발생하는 문제로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먼저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도덕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지켜져야 될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 조작 문제가 있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배아줄기 세포 복제를 성공했다는 주장에 세간이 들썩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이 논문은 조작된 논문으로 판결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데이터 위조입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전에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실험을 설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예측하는 결과가 있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따라서 실험 데이터를 위조하여 마치 가정이 맞은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치 지식인의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서 믿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처럼 정보의 공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표절입니다. 자신의 실험 결과가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실험 결과인 마냥 다른 사람의 기여를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논문이 작성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던 사람이 저자로 올라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모 대학 교수가 자신의 딸을 논문의 저자로서 표기한 경우가 있었죠. 물론 금방 잊혀지겠지만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논문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에 있는 연구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란 동일한 분야를 연구하는 경쟁관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동일한 연구 내용을 여러 학회에 게재하는 일종의 자기 표절에 해당하는 중복 게재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의 논문에 작성될 수 있는 내용을 분절하여 여러 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를 연구 분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연구자들의 실적 평가는 더욱 어려워지며 학문 발전 자체가 저해됩니다. 원인으로는 연구 실적의 지표인 논문에 대한 연구자들의 과도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윤리적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입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연구자들은 연구 윤리를 더 인식하여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사 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재 논문 심사 과정은 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듯이 3명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정당성과 표절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3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문이 발전되는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3명의 심사위원에게 집중된 게재 권한에 대한 문제도 있겠는데요. 같은 분야라도 연구 갈래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3명의 심사위원이 모든 갈래의 연구 논문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관적인 심사의 개입입니다. 심사하는 이 연구자의 연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할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 좋은 평을 줄 수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높은 심사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심사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화된 심사 기간도 심사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더 간편화된 효율적인 심사 구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된 현재의 이러한 구조는 앞서 말한 연구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수에 집중된 중앙 집중된 심사 구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권형 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실제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 800명 중
각 분야에 좀 균등하게 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보시면 관찰 사례 1순위로, 관찰 사례라는 건 실제로 본 사례를 얘기합니다. 자격이 부족한 심사자 선정, 심사 후 계제가 판정을 받고 피상적인 수정만을 거치는 경우, 부족한 논문에도 계제 취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빈번히 발생됨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연구자로서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계제가 되는 경우, 심사수정사항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큰 문제다라고 연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학회 간의 협조, 심사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하라, 심사자들을 잘 선정하자, 공론화를 하자, 구성원들이 인식을 가지고 잘 하자라는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 혹은 법제적인 재정을 통해서 함께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찬성하는 국내 대학 학회들의 의견인데요. 각각 72%, 56%로 과반수 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내 대학 중 10% 아래만이 위원회를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시도했었는데요. 적합한 심사위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성을 도입하려면 적합한 심사위원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분권형 구조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 원장, 즉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사람이 복사하여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데이터베이스가 위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 알고리즘과 같은 네트워크 유지와 관련된 기술은 이번 영상에서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게 되고 그 내용들은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복사하여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2세대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특정한 코드를 네트워크 자체에서 실행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권화된 심사 구조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반 논문 심사 시스템으로 심사 과정 전반의 모든 내용들이 네트워크에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그리고 논문이 최종 게재가 판정이 났을 때, 논문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서 자동으로 키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게재가 판단이 났을 때 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면 심사위원이 어떤 심사를 했는지, 또 연구자가 심사에 따른 어떠한 수정을 가했는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게재 불가 판단이 났을 때는 암호화된 상태로 블록체인에 저장됨으로써 연구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즉 연구 내용이 보호되는 역할을 합니다. 논문은 초록을 가지는데요. 초록에는 논문의 전반을 요약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 논문 같은 경우에도 초록을 공개해서 이제 그 초록을 보고 논문을 구매할지 결정을 하는데, 또 어떤 논문인지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이 초록은 공개된 상태로 저장하여 논문의 검색이나 처리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키를 통해서 암호화하게 됩니다. 초록을 통해 논문 검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복 게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연구자 또는 학회와 신속한 협력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공개된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문을 얼마나 게재했는지, 자신의 논문이 얼마나 다른 논문에 인용되었는지가 평가의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모든 논문, 심사, 피인용 지수, IF 등 혹은 논문 코멘트 등을 기반으로 연구 평가 지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표는 더 적합한 심사자를 확보하는 데 쓰이고 높은 지수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경쟁을 통해 신속하게 심사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한 분권형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현존하는 문제였던 폐쇄성, 집중형 구조를 해결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던 많은 문제를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의 특징상 지켜지기 어려웠던 연구 내용 보호가 스마트 컨트랙트 키 분배를 통해 해결될 수 있고요. 전문가 지수라는 지표는, 새로운 지표는 기존의 지표보다도 투명한, 납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평가 지수가 될 것입니다. 적합한 심사자를 찾거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정리해보면 심사에 대해서 피상적인 수정만을 거칠 시 그 기록이 남아서 후대에 전해질 것이므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더 숙고하여 심사하고 수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른 과도한 심사, 피상적인 심사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수의 심사자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논문 평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심사자를 찾는 것도 더 수월해지고 심사자들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더 높을 것입니다. 공개된 네트워크이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며 심사 과정이 간소화되어